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 이 수용 번호가 4200번이라고 합니다. 구속 수감 이후에도 여론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이 불러온 파장이 확산되면서 검찰 수사가 대한항공을 넘어 국토부에까지 미치고 있는데요.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한기 국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손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난 월요일에 이제 구속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미결수 신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직접 뭐 남부구치소에서 이렇게 뭐 우연찮게 조우를 하셨다면서요? 예, 사실은 그 구속된 그 다음날 예. 아침에 저도 이제 제 사건이 있어가지고 다른 것 때문에 접견을 나가셨다가? 갔습니다. 근데 예. 우연히 이제 만났고 우연히 봤고요. 예. 거기서 뭐 좀 눈물도 흘리는 모습 보고 좀 그렇게 했었는데 뭐 대화를 나온 건 아니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뭐 이제 그 선임했던 변호사도 오시고 또 이제 그 대한항공 사내 변호사도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걸 봤었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 아직도 이제 그 신입 뭐 수용자들이 있는 곳에서 같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독방 배정을 받지는 않은 겁니까? 그래서 아직 뭐 독방으로 갔는지 아니면 홍보 수용을 할지 그 예.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제 구치소 측 이야기대로 뭐 기존의 그런 그 기업인들의 경우와 같이 독방에 이제 독고 수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원칙상으로는 뭐 틀린 건 없어요. 왜냐면은 그 현행 법상 원칙이 독고 수용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수용 시설이 부족할 때 홍보 수용인데 글쎄요, 그건 너무 좀 그 이론적으로만 본 것 같고 현실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홍보 수용이 되고 예외적으로 독고 수용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 경우에 혹시라도 특혜를 준 거 아니냐 그런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김한기 국장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무장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그 항로 변경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움직이는지 몰랐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사건 발생 이후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이 보여줬던 모습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모습보다는 이에 대한 은폐, 축소했던 정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은 본인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좀 축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좀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장이 그냥 내리는 것하고 항공기를 움직여서 내리는 것하고는 이제 가중 처벌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 제가 잠깐만 좀 그때 상황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자기는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워낙 그때 상황이 막 폭행하고 네네. 폭언하고 이러는 상황이어서 이제 몰랐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지금 이번에 그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인정될 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굉장히 제일 무거운 게 항공기 항로 변경죄입니다. 예. 이제 그건 이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시켰을 경우에 성립하는 건데, 이 당시에 그 조현아 씨 측 변호인의 그 당시 영장 실질 심사 때 했던 주장은 당시에 항공기가 움직이는 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항로를 변경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고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한 주장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항공기 항로 변경죄, 항공보안법상에 있는 그 죄는 아예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죄만 이제 만약 인정된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조현아 전 부사장이나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주장인 거고 또한 그 주장이 뭐 아주 턱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뒤로 이제 후진했다고 하는데 그 거리가 17m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거를 몰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소가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확정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서 뭐 소리 지르면서 비행기 뭐 도로 돌려 뭐 네. 이렇게 대 이랬으면은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겠지만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은 좀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구치소에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구속이라는 게 예. 뭐 일반적으로는 형벌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그 수사나 재판을 위해서 신병을 확보해 놓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10일 그리고 검찰에서 10일인데 한 번 연장해서 20일까지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1월 8일에 1차 구속 기간이 이제 만료되고 연장하면 또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구치소에 있을 거고요. 다만 예.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하겠죠. 기소를 하면은 피의자 신분이 피고인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법원이 구속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는 1심에서 최장 6개월 또 2심, 3심도 있다면 거기까지 됩니다만 글쎄요. 현재로서는 뭐 그 동안에 뭐 보석 등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김한기 국장님, 네. 그 국토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조사관 한 명이 구속이 되어 있고 최근에 국토부 감사관실에서 이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기존의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수사가 여기서 끝나는 건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뭐 아시는 것처럼 항공조사위원회가 사실 구성 자체가 6명 중에서 네. 4명이 대한항공 출신이었고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언론으로부터
이 조사의 신빙성, 네. 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기존의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가능성인데요. 예. 사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전에 세월호 참사 때도 이런 관련 공무원과 이들에 대한 유착이 네. 이 심각한 문제였던 것처럼 이런 공무원과 대한항공 간의 안전이나 이런 보안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유착들이 있었다라고 충분히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번 수사를 통해서 단순하게 조사관 구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착 관계를 파헤치고 이에 따른 엄정한 법적 처벌이 뒤따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착 관계도 유착 관계지만 근데 시스템적으로 이 국토부 공무원 이제 그 김모 조사관 이분하고 이제 대한항공의 여모 상무하고 과거에 대한항공에서 십수년간 같이 또 근무했던 선후배 사이라고 하니 네. 뭐 이번 건 같은 경우에 당연히 유착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스템 같은 것도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러한 그 시스템 관련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그런 인적인 개인적인 비리를 떠나서 이것이 조직화 또는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차제에 정부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손 변호사님 이번에 그 조 전 부사장 구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증거인멸 가능성이었고요. 네. 지금 검찰이 아무래도 가장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도 기존에 증거인멸 혐의가 있었느냐 아닐까요? 이 부분 수사에 좀 진척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은 처음에 좀 우려했던 것이 영장을 청구할 때 그 네. 죄목 중에 증거인멸 교사죄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영장을 신용만 한 거지 뭐 실제로 영장이 발부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네.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법원에서 뭐 제대로 이제 정확히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영장이 발부는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 조 전 부사장과 여상무가 이제 그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지금 이제 검토하고 분석 작업이 꽤 많이 진행됐다고 하고 있고 예. 또한 또 들리는 소문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심지어 그 대한항공 직원들이 굉장히 좀 제보도 있었다. 그런 네.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그런 제보들이 아직은 뭐 좀 공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정말로 그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다면은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해서 뭐 재판 과정을 통해서 유죄의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처벌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증거인멸과 관련된 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증거가 있을 수 있다. 이메일이나 뭐 제보 이런 것들에 네. 따라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혐의는 이제 구체화될 것이다는 말씀인데 경실련이 국토부 조사 과정 이번에 국토부 조사 네. 과정이 상당히 그 뭐 자체 감사까지 할 정도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어요. 이건 어떤 네네. 겁니까? 제가 이번에 그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이 감사 청구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대한항공이 이 관련 그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이 공정성이 훼손된 부분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항공조사위원회 당시 조사를 진행할 때 6명 중에 4명이 대한항공 출신이었고 예.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 사건 조사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감사 청구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국토부의 직무유기 혐의인데 아시는 것처럼 국토부에서는 12월 16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이 관련한 그 승객 명단을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미 15일에 이메일로 이 대한항공이 국토부에게 이 관련 탑승자 명단과 연락처를 넘겨줬기 때문에 이런 그 직무 혐의가 인정된다. 그래서 이 사건 조사의 공정성과 직무 혐의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른바 칼피아 또 항피아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국토부와 대한항공과의 유착 관계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게 업계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만약에 그런 정말 유착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항공기가 굉장히 여러 사람의 그런 인명과 네. 직결되는 것인데 그런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나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좀 아찔한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국토부의 그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김 조사관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이제 뭐 수천만 원 금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뭐 빌린 돈이다라고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명목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글쎄요. 그 김 조사관 이외에 다른 그런 공무원들도 혹시라도 그런 부정한 그런 거래가 있었다면은 이번 기회에 좀 척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대한항공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여러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항공사들이 최근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불이익한 그런 행정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
그동안 받았던 것에 대한 그런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라는 점에 대한 불만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한 앞으로 정말 누군가에게 그러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과연 그거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불만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볼 때 한 번 깨진 이런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찾아서 빨리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땅콩 해양 사건이 대한항공 일부 임직원을 뭐 처벌하는데 그쳤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그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보게 되면 과거 재벌 총수 일가들이 진행해왔던 전 근대적 경영 형태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황제적 군림, 재앙적 군림으로 해서 기업을 사유했던 문제로 발생이 됐는데요. 예. 사실 이번 사건이 단순하게 이 조현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위반을 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과거 재벌 총수 일가들이 취해왔던 그런 전 근대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업 지배구조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좀 더 투명하게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제도 개선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경영 문화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대한항공의 초기 대응을 보면 역시 이 회사에도 어떤 법무팀이라든지 고문 변호사가 있을 텐데 좀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손 변호사님이었다면 좀 어떻게 대응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긴 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 변호인의 입장이라면은 사실은 그 잘못한 걸 전부 다 시인하고 처음부터 네. 벌을 받겠습니다,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그건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재벌이고, 또한 그 조 전 부사장 같은 경우도 그 뭐 많지 않은 나이에 요직에 올라가서 지금 경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조금 있다가 밝혀지고, 하나 거짓말했다가 밝혀지면 시인하고 또 밝혀지면 시인하고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여론이 악화된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사건을 처리했던 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모든 것을 좀 드러내고 진심 어린 사과의 표현을 했다면은 오히려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무장과 또 조 전 부사장 간에 굉장히 이제 그 수직적인 갑을 관계가 있었고, 또 쪽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더 악화됐거든요. 네. 이런 걸 볼 때 좀 더 글쎄요, 좀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좀 접근을 했어야 오히려 좀 사태를 좀 더 조기에 좀 차단할 수 있고 그런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뭐 나온 뉴스가 지금 박창진 사무장이 지난달 이제 8일에 이 사건 터진 다음에 연말까지 이제 휴가를 내고 이제 원래는 이제 월요일부터 그 비행에 이제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다시 한 달 더 연장했다. 네. 공황 장애를 겪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다시 복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언론에 나온 그 보도를 봐도 지난 연말에 이제 예. 뭐 체중이 7kg이나 뭐 줄어들고 또 뭐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예. 글쎄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대한항공 층에서 뭔가 징계를 하거나 처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예. 처음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예. 그렇다면 이제 그 박창진 사무장이 그 현직에 복귀할 만한 의지가 있다면은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글쎄요. 과연 예전처럼 신명나게 자신의 그 일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의문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유능한 그런 인재를 또 인력을 하나 잃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그 조 전 부사장의 여동생이죠. 이 조현민 전무, 이 언니의 복수를 다짐했다가 여론에 또 문매를 맞았습니다. 뭐 지난해 마지막 날 또 이게 나와갖고서 상당히 반향이 컸었습니다. 네. 반드시 복수하겠어라고 네. 보낸 그 문자 메시지. 네. 그리고 그날 또 뭐 직원들에게 또 반성문을 또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마음과 속마음이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월 1일에 이제 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사실은 그 조현민 그 전무가 이야기하는 게 반성했다가 반성 뭐 사실 안 하는 취지로 했다가 또 반성했다가 또 안 하는 취지로 했다가 이렇게 뭐 양치기로 비유했던 그런 만평도 있었는데 뭐 거기에 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여론에 비치는 걸 보면은 글쎄요, 처음에 일단 그 반성문을 쓴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그 본인이 문자를 언니에게 보냈는데 그걸 반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반성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모두의 잘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본인의 잘못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식구들의 잘못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경영진의 잘못이라고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과연 그 진심 어린 지금 시점에서도 과연 반성을 하고 있는가, 얼만큼 반성하고 있는가, 그 반성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약간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 오너 일가에서도 이번 어차피 뭐 경영을 안 할 것도 아니고 뭐 지분을 내놓을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신뢰를 회복해서 경영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리려면은 국민들에 대한 어떤 진심 어린 사과가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조현민 전 뭐 나이가 32살, 조현아 전 부사장도 30대 초반에 임원이 됐습니다. 기업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반기업 정서인데 네네. 스스로 뭐 이렇게 뭐 사고를 치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이 이렇게 또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나이에 이렇게 경영권을 세습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이전에 재벌 1세나 2세 같은 경우는 물론 사회적 비판도 많았지만 실제 기업 현장에서 기업의 성과를 만들고 또 기업을 키우는 데 상당한 역할들을 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2세, 3세로 그 옮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실제적으로 기업 경영 현장에서 실제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고위직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 위치 자체는 이제 상당히 이제 임원인데 이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자세 자체는 사실 전문 경영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초래됐다고 보여지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일반인들을 봤을 때는 젊은 나이에 이제 고위직 임원이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즉 이제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재벌 일가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예. 어린 나이부터 이런 경영 수업과 자세, 태도, 이 생각에 대한 교육들이 철저하게 진행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짧게 재판에서는 어느 정도 형량 예상할 수 있습니까? 손 변호사님은? 아,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어디까지 유죄로 어떤 죄가 좀더 유죄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조사해봐야 달라질 수 되겠죠. 있겠습니다만은 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예. 집행유예가 더 높지 않을까 가능성이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한기 국장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